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죠, 현재 여러분? 주말이 다 갔습니다. 다음 한 주가 온다고 하니까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은데요. 그래도 웃으면서 주말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는 정말 진짜 정말로 제가 이잡듯이 뒤졌지만 볼만한 이슈가 없어요. 그 와중에 이때까지 코로나 반등 이후에 증시에 자금이 몰리는 상황을 보면서 한 가지 느낀 점이 무분별한 유상증자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터닝 포인트에 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향후 투자 모멘텀을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증시에 자금이 몰리니 너도 나도 유상증자를 하고 있죠. 적전주가 판치고 있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제가 주말 동안 되게 바쁘게 보냈습니다. 그 시청자 관심 종목에서 보셨겠지만 제가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게 만든 건데 간만에 만들어봤네요. 제가 원래 프로그래머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관심 종목이나 시청자 종목 분석할 때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게 방금 로딩 하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이게 좀 오래 걸리더라고. 이렇게 좀 내용들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뭐 코스닥 매디인지, 외인 보유 얼마인지, 그 다음에 신고가 대비 얼마인지, 신저가 대비 얼마인지, 그 다음에 하도 그 관심 종목이나 시청자 종목 볼 때 그 펀더멘털을 안 본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아서 펀더멘털을 안 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몇 초만 다 볼 수 있는데, 그래서 화면에 띄워놓고 보려고 합니다. 필요하신 분은 보시면 될 것 같고, 필요 기능이 발생하면 지속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할 건데요. 오늘은 1번 주간 시황 요약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흥국 자금 흐름 추정인데요. 이 질문을 주신 분이 있어요. 신흥국으로 자금이 흘러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 했는데, 사실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추세랑 환율을 봐야겠죠. 그래서 어떤 점을 보냐 하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달러 인덱스랑 신흥국의 관계입니다. 그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신흥국 쪽으로 돈이 몰렸어요. 그런 추세들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S&P랑 신흥국 관계를 보시면 S&P 500은 계속 올랐어요. 계속 올랐고, 그 다음에 MSCI 이머징 마켓, 그 신흥국이죠. 거의 뭐 횡보를 했죠, 몇 년 동안. 이제는 그 상승할 때가 되었다라는 인사이트를 이끌어낸 리포트에서 추출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상해 종합지수랑 달러 위안 수치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빨간색이 상해 종합지수고요. 이 주황색이 달러 위안입니다. 달러 위안이 떨어지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죠. 그 다음에 여기서 거래량이 좀 터지고 쭉 올라간 다음에 횡보를 하다가 최근에 계속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위안이 쭉 포치를 하면서 쭉 떨어지면서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 그 주요한 터닝 포인트는 미 대선이겠죠. 미 대선일 겁니다. 코스피 원을 보시면 똑같아요. 똑같아요. 거래량과 환율과 그 주가를 보시면 환율이랑 완전히 그냥 디커플링이 아니고 역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에 환율이 떨어지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죠. 다시 환율이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주가는 반드시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주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아시아에서 좀 대표적인 게 TSMC랑 삼성입니다. 외국인들이 관심을 가지는 게 삼성전자랑 TSMC죠.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주기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거는 뭐 딴 데 가면 볼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지금 TSMC랑 삼성을 보시면 TSMC가 지금 삼성전자보다 굉장히 상승폭이 가팔라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뭐 거의 천정 뚫고 올라갈 기세입니다. 삼성은 아직 전고점도 돌파하지 못했는데 TSMC는 글로벌 팬데믹 이전의 고점을 뚫고도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지금 그 대만 가권의 지수를 보면 거의 뭐 한국이랑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만 가권은 지금 신고가 영역이에요. TSMC의 상승과 더불어서 대만 가권도 상승을 했다는 거죠. 하지만 한국은 아직 전고점을 뚫지 못했어요. 전고점 뚫으면 삼성전자가 아마 저까지 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대만 가권과 TSMC를 봐도 아는 거죠. 왜냐하면 외국인이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럼 외국인이 TSMC 매수, 삼성 매수 이러고 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걔들은 그 인덱스에 편입해서 패시브 자금으로 들어오는 거지, 막 모건 스탠리가 와서 삼성증권 켜고 삼성전자 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TSMC랑 대만 가권의 움직임을 보면서 삼성전자와 코스피의 흐름을 대충은 가늠해 볼 수 있을 거다. 왜냐? 여기서 체크할 수 있는 게
지금 신흥국 아시아 쪽이 싫어서 판 게 아니란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정말 아시아는 망했어, 필요 없어 라고 판 게 아니에요. 다시 지금 TSMC 사고 있잖아요. 삼성전자도 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아가 싫어서 판 게 아니고 신흥국 증시는 위험 자산에 분류되기 때문에 그 글로벌 팬데믹이 발생해서 그냥 오토매틱하게 자금을 회수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국내 확진자 흐름을 잠깐 보시면 여기 지금 확진자 그 발생 수가 줄어들고 있고요. 이전 저점을 깨지 않고 횡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증시는 횡보하고 있어요. 횡보하고 있고, 이때 전저점 이탈했는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확진자가 감소하면서 확진자가 폭증할 때 증시가 떨어지지 않고 확진자가 감소할 때 떨어졌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참 기가 막히죠. 돈 가진 그 기관 외국인 투자가들이 결국에는 자기들 도망갈 궁리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생각하자면. 그래서 여기도 좀 조심은 해야 된다. 이제 더블딥까지는 절대 안 갈 겁니다. 더블딥 같은 소리 하는 사람도 있으면 잠깐 오른손 좀 들어보세요 하면서 오른손으로 그냥 머리를 세게 내려치라고 하세요. 예. 더블딥이 여기서 어떻게 옵니까? 진짜 오기도 힘들 것 같아요. 코로나랑 동등한 수준의 악재가 발생해야 아마도 높은 확률로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까먹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K 뉴딜 지수가 발족했어요. 그래서 여기 패시브 자금이 20조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해당 기업들에게 170조 투자 대출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무슨 종목을 투자해야 되지라고 하면 이런 종목들도 눈여겨보고 있다가 악재라던가 시장이 흔들려서 큰 폭으로 하락할 때 매수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현재 여기 빨간 네모의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고 펄어비스를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증시에 돈이 많이 몰리니까 이때다 싶은 주주배정 유상증자가 난무하고 있어요. 밑에 기사들도 굉장히 많죠. 주주배정 유상증자입니다. 주주배정. 진짜 이게 유상증자가 발생하면 주주배정으로요. 사실 삼자배정도 그닥이에요. 지가 돈 벌어서 지가 투자해야지. 장기간 주가 폭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그랬어요. 이때까지 단기간에 좀 폭락이 발생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오버행 이슈도 있고 배신감도 있고 투심 악화도 있고 해서 하락을 좀 합니다. 저는 웬만하면 유상증자가 발생할 만한 기업은 투자하지 않는 편이에요. 근데 항상 바이오 같은 데서 걸리네요. 이게 한 가지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마인드가 개쓰레기 같은 기업들입니다.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하면요. 저는 일단 그렇게 인지하고 있어요. 이거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판단해 보세요. 왜냐? 자기들이 발로 뛰면서 사모펀드 같은 데 가서 빌면서 기업 홍보하면서 시비 전환사채를 받던가 시비 제3자 배정으로 하든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기업에게 하든가, 그러니까 자기들이 발로 뛰면서 홍보하면서 자기의 펀더멘털을 증명하면서 돈을 받아와야지. 진짜 돈 필요하면 그냥 최대 주주들, 자기들 최대 주주들 사장부터 시작해서 받던가 해야지. 이게 참 주주들을 개호구로 보는 거죠. 얘들아, 너네 주식 가지고 있잖아. 근데 우리가 돈이 없어서 지금 연구개발이나 임상을 못하겠어. 그러면 이 회사만 망하면 너네 그 주식 다 종이 되는데 돈 내놔, 이겁니다. 진짜 만만한 게 주주들 그 ATM처럼 쓰는 거예요. 진짜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래서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하는 기업을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진짜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주주배정 유상증자가 발생했을 때 폭락하면 데드캣 바운스 먹으러 들어가는 경우가 많지. 좀 그래요. 그러니까 물적 분할도 그렇고 이번에 LG화학 사태도 그렇고 주주들을 개호구로 보는 회사는 제 아무리 좋아도 제기는 게 맞습니다. 근본이 그 모양입니다. 또 위기가 오면 또 똑같은 짓 할 거예요. 예, 또 뒤통수 치는 그냥 그런 습성이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유상증자 받은 기업들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아주 그냥 장밋빛 미래를 그려놓고 있어요. 돈 없어서 임상 못하고 있는 거고, 돈 대주는 그 투자자들이 없어가지고 손 벌리는 거면서 좀 그래요. 그 다음에 사스 사례 분석, 제가 예전에 올렸던 그 코로나, 그때 당시에는 폐렴 사태에 대한 영향이라고 올렸던 영상인데, 그 검열상 유튜브에서는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플랫폼에는 올려뒀으니까 궁금하면 그때 3월에 그 코로나가 확산될 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세요. 예. 그 자료 중에 하나인데요. 사스 사례 분석, 가장 심한 타격을 받은 홍콩 대만의 당시 흐름입니다. 1단계 글로벌 얼럿 발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확진자 감소 구간 약 5개월, 6개월이 지난 뒤부터죠. 그러니까
떨어질 때는 항공, 의류, 부동산, 호텔 엄청나게 하락했어요. 그때 코스피는 관계가 없어가지고 상승했고요. 2단계 때 확진자 감소 구간에서 보면 떨어졌던 의류, 부동산, 항공, 호텔이 빠르게 회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간 악재는 있었지만 확진자 수 감소 후에 빠르게 회복을 했다라는 사례 스터디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코로나에 큰 타격을 입었던 섹터에 매집을 전 진행하려고 합니다. 조금씩 사고 있죠, 최근에. 제가 호텔 신라를 잠깐 팔았지만 좀 그런 섹터들 위주로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진짜 근데 다만 진짜 천천히 진행하고 천천히. 악재가 발생하면 폭락할 겁니다. 그때 집중 매수하는 방향으로 하고 평소에는 그냥 조금씩 살 거예요. 조금씩 진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금씩 살 거예요. 자, 그럼 뉴스랑 좀 상황을 보시죠. 자, 외신입니다. 자, 스탁이 떨어졌다. 3주 연속으로 떨어졌다. 이게 패드의 아웃룩 때문이다. 썩어 문드러진 패드의 아웃룩 때문이다. 라는 얘기인데요. 예, 지금 패드가 다들 디서포인트, 실망했다고 하면서 떨어지고 있는데요. 의미 없고요. 패드는 원래 해야 될 상황에서 해야 될 말을 한 거지. 그 실망이라는 프레임은 지금 그냥 언론과 투자자들이 부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계속 뭐 하락으로 이어지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네, 내용 자체는 장기간 양적 완화를 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틱톡이 이미 허용을 했다네요. Government Oversight US Data Security.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비디오 공유 앱입니다. 틱톡이. 틱톡 써보신 분 있어요? 저는 틱톡 한 번도 안 써봤어요. 저도 약간 이러면 노땅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US에서 제한했던 모든 제한 사항들을 다 만족하고 있는데 왜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하지 못하게 하느냐라고 실망했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지금 틱톡에서.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 조금씩 격화될 수 있어요. 이제는 트럼프가 중국을 마음껏 때려도 될 시기가 됐습니다. 그냥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이 미중 무역 분쟁을 계속 발발시켰으면 코로나 이번에 팬데믹 사태 때 경제적으로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어느 정도 회복이 됐고 나스닥 다우존스는 거의 신고가를 달리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잠깐 흔들 수 있는 미중 무역 분쟁의 이슈는 이제 곧 이어질 트럼프의 재선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틱톡 사태가 넘어가고 나면 미국이 중국 때리기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중 무역 분쟁 관련주 조금씩 전 매수해 두려고 합니다. 차이나가 타임테이블이 없답니다. 신뢰할 수 없는 기업의 리스트를 발표하는 타임테이블이 없다라는 건데 이게 6월달부터 얘기했었죠. 중국에서도 자기들도 블랙리스트 발표한 이제 블랙리스트 이런 단어 쓰면 안 되죠. 이게 인종차별이라고 하더라고요. 블랙 컨슈머, 블랙리스트 약간 맨먼스 이런 거 쓰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예. 중국이 그런 신뢰할 수 없는 기업의 명단을 발표할 건데요. 이렇게 되면 이 리스트에 누가 들어갈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삼성전자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예, 그런 것들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 리스트에 괜히 올라가면 꽤 타격이 큽니다. 그런 것들 좀 조심하시고요. 아스트라제네카가 그 US의 그 백신 트라이얼이면 그 백신 임상이죠. 임상을 아직도 홀드하겠다라고 얘기했답니다. 아직도 원인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유엔이 no action, 이란 sanction이면 이란에 대한 제재입니다. 뭐 불확실성이 있는데 no action을 하겠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재해달라고 했는데 유엔에서 다 거부했죠. 그 폼페이오 장관이 좀 lose face, 좀 망신을 당했다. 약간 이런 뉴스고요. 이란에 대한 제재 이슈가 또 발생하겠네요. 내신입니다. 공모주 일반 청약 비중이 30% 이상으로 늘린다라는 기사인데요. 이 재밌어요. 금융당국 관계자의 말을 보세요. 공모주 개인 물량을 지금보다는 늘려야 하지 않을까 해서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이 실합니까? 예. 진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니면 기자가 이렇게 옮겨 쓴 거예요? 여러분들 이상한 거 못 느꼈나요? 공모주 개인 물량을 지금보다는 늘려야 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짜장면 먹다가 지금 늘리자고 결정했니?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요? 예. 면밀하게 검토해본 결과 외국인과 기관에 뭐 몇 퍼센트, 몇 억 정도의 좀 불공평한 차익이 발생하는 걸 분석한 결과로 공모주 개인 물량을 뭐 몇 퍼센트 더 늘려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가 아니고 공모주 개인 물량을 지금보다 늘려야 하지 않을까 해서 방안을 살펴보고 있답니다. 개미 증시의 100조 베팅, 펀드는 못 믿어 자금 썰물이라는 건데요. 이 기사 내용에 그냥 뭐 이건 다 팩트니까 내용이 요즘에 그 기자라든가 언론이라든가 그 시쳇말로 속칭 전문가죠. 자칭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보세요.
저금리로 대출이자 부담이 낮아진 것도 신용대출이나 주식담보대출을 통한 주식 투자에 나서게 된 배경으로 분석됩니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경기 부양 목적의 유동성 확대 정책이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을 거라는 투자자들의 판단도 작용했고요. 국내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가 최근 6개월 더 연장된 부분도 한몫했다는 평가입니다. 빨간색으로 하시죠. 저금리, 그 다음에 경기 부양 목적의 유동성 확대 정책, 그 다음에 공매도 금지 조치. 이거 누가 모릅니까? 이거 현재 여러분 이거 몰랐어요? 저희 지금 이거 몰랐어요? 네. 이런 수준이나 겁니다. 지금 현재 반도체 자동차주 쇼핑, 외국인이 돌아온다. 이거는 홍보를 하는 기사일 수도 있는데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예, 맞는 말인 거. 이거는 뭐 예전부터 우리가 느꼈던 거니까 이제 와서 뒤늦게 얘기하고 있지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 20억인데 주가 2600% 급등, 신풍제약들이 이 얘기가 왜 안 나오나 했습니다. 이 기사 보고 굉장히 많이 웃었는데, 저는 신풍제약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4,000원, 5,000원, 6,000원일 때 샀었어요. 그때 그 매수하면 예전에 한 영상 보지 말 거예요. 제 관심 종목 공개하는 영상에서 신풍제약을 샀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때 좀 비중을 태웠어요. 비중을 태워 샀는데 한동안 좀 행보했죠. 한동안. 그러다가 이 폐렴 관련주로 엮여가지고 코로나 특수로 엄청나게 상승했는데 2600% 올랐네요. 예, 들고 있었으면 저 지금 난리 났을 건데, 진짜 난리 났을 건데 조금 아쉽네요. 저 일찍 팔았죠. 수익은 크게 봤는데 결과론적으로 굉장히 일찍 팔았습니다. 근데 지금 내용을 보면 영업이익은 고작 20억 원인데 시가총액이 10조랍니다. 신풍제약이 상한가를 찍으면서 10조짜리 대마가 된 것은 말 그대로 기계의 한계를 보여준다면서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펀드들은 무조건 편입 종목을 사들여야 하기 때문에 기업 가치와 상관없는 주가 급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제가 완전히 좀 재수없게 약 올리는 말투로 저 사람에게 얘기해보면 뭐랄까, 지가 못 먹어놓고 헛소리하고 있는 겁니다. 기계의 한계를 보여주긴 뭐 기계의 한계를 보여줍니까? 이게 지금 지수를 추종하는, 그러니까 인덱스를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상승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헛소리고요. 이거 그냥 세력이 올린 거예요. 세력이 올린 겁니다. 뭐. 아무튼 신풍제약이 저는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신풍제약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증시가 좀 흔들릴 거예요. 투심이 완전히 꺼져버리겠죠. 그러니까 신풍제약은 여러분들이 약간 바로미터로 보고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안 망한다더니 우후죽순 생긴 마스크 공장 줄 폐업. 이것도 한심한 기사였는데요. 이 공장 대표 A씨 또 익명 나왔습니다. 진짜 있는 대표인지 모르겠지만 마스크 사업은 절대로 안 망한다는 소식에 이금융권에서 대출받고 중국 측에서 설비까지 구해 공장을 지었는데 매출이 거의 없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거 보면 그냥 이상하다는 생각 바로 드시죠. 이제 도대체 어떤 사장님이 절대로 안 망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돈을 다 땡겨서 합니까? 이렇게 토테미즘처럼 공장 차리는 사람 없습니다. 사업을 일으키는데 저렇게 막 미신과 샤머니즘을 동원해서 이금융권에 대출받고 그랬을 리가 없죠. 그 다음 주요 일정을 보시죠. 자, 주요 일정도 없어요. 보시면 일본은 좀 쉬고요. 지금 연준의 의장 파월이 좀 증언과 연설을 합니다. 저기서 무슨 내용을 얘기하는지에 따라서 한 주의 방향이 결정될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제조업 관리자 지수가 이제 발표됩니다. 구매 관리자 지수가 발표되기 때문에 예측치가 없네요. 예측치가 없기 때문에 나와야지 알 것 같습니다. 이것들이 향후 방향에 영향을 크게 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PMI가 굉장히 가파르게 회복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회복세가 꺾인다라고 하면 투심이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겠죠. 그럼 경기 부양책이 다시 동원될 거고 그때 반등을 시작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증시가 하락하기 시작하면 만약에 그때 조금 빠져 있다가 그 다음에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올 때 조금씩 다시 사면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런 전략을 취하면 실패하지 않더라 라는 겁니다. 자, 국내의 주요 이벤트입니다. 뭐 한번 쭉 보시고요. 그 다음에 유럽 종량학회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오고 있는 게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오늘 며칠이지? 예,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 당뇨병 학회가 21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온라인이고요. 당뇨 관련주들이 뭐 한미약품, 대웅제약, 아이진, 현대약품 등 있죠? 이런 것들 좀 보시고요. 배터리데이가 다가오고 있고요. 29일이 미국 대선 후보 1차 토론회입니다. 이때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의 팬데믹 대응책, 저기 왜 책을 내가 띄웠지? 중국, 북한 발언을 좀 주목해봐야 돼요.
바이든 후보는 대기업 관련 발언 좌파잖아요. 그 대기업 관련 발언 얘들이 그 기업세 올리겠다라고 하잖아요. 실효세랑. 오바마 케어 확실히 복지 쪽이죠. 오바마 케어 관련 발언을 좀 주목해 봐야 돼요. 오바마 케어가 어쩌고 저쩌고 바이오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 국내 바이오가 약간 상승할 수 있어요. 자, 글로벌 증시가 이렇게 움직였네요. 저도 지금 처음 봅니다. 같이 보시죠. 자, 지금 다우존스도 지금 조정 보일 만큼 보인 거죠. 사실 근데 추세선을 이탈해가지고 좀 위험하긴 합니다. 위험하긴 한데 약간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여겨집니다. 이렇게 하면 시간을 뒤로 가는 닥터 스트레인지인데, 예, 이렇게 나스닥도 지금 현재 상승 추세를 그리다가 좀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흔들리고 있는 건데요. 이제 여기서 지지를 보일 것 같고요. 떨어져도. 다우존스는 나스닥이랑 지금 상황이 달라요.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전 고점이기 때문에 이까지는 어떻게든지 갈 겁니다. 그 다음에 유로존도 지금 똑같이 움직이네요. 똑같이 움직이고 상해 종합지수가 지금 여기서 갭 상승 이후에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중국 증시 상승으로 보여요. 예, 상승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중국 관련 ETF를 한번 매수해 보려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나 좀 흔들려주면 들어가 보려고요. 코스피는 뭐 전 세계 증시보다 훨씬 좋죠. 지금 훨씬 좋습니다. 오히려 상승해 버렸죠. 코스닥도 오히려 상승해 버렸습니다. 참 정말 강건한 한국 시장입니다. 한국 시장이 지금 제일 좋아요. 전 세계 제일 좋아요. 제일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전 세계 그 미리언, 아라사 전 투자자들을 통틀어서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고 있다. 한국 증시 흐름입니다. 이게 지금 자료를 만든 지 오래돼가지고 시간이 많이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처음 봅니다. 저도 참 난감하네. 코스피가 2400을 돌파해서 끝났어요. 살짝 올랐죠. 코스닥도 888.44였는데 888.88이 됐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900을 한 번 더 넘을 것 같아요. 전 지금 코스닥 레버리지를 좀 공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공격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승한다면 조금씩 익절하고 나올 거고요. 네, 단기 투자입니다. 단기 투자. 저는 지수는 단기적으로 투자해요. 저번에 제가 지난번에 코스닥 흔들릴 때도 단기적으로 들어갔잖아요. 지금 신용이 다시 코스닥 쪽으로 몰리고 있어요. 이때까지 계속 코스피 쪽으로 몰리던 신용이 이제 다시 코스닥 쪽으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개인이 거의 한 최고점 대비해서 코스피 코스닥 최고점 대비해서 64조 정도를 사고 있다라는 거고요. 기타 법인이 코스닥을 계속 팔고 있네요. 요거는 한번 체크해 봐야겠다. 얘들이 뭘 팔고 있는지 좀 봐야겠네요. 외국인이 조금씩 사고 있긴 한데 지금 신용이 계속 올라가는 게 좀 부담이죠. 약간 부담은 됩니다. 이제 부담은 좀 돼요. 왜냐면 17조를 좀 넘고 있잖아요. 두 개 합치면 20조 가까이 가면 좀 그렇잖아요. 지금 투자자의 탁금 상승 속도는 지금 제한되고 있는데 지금 신용융자는 그거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굉장히 좀 걱정되는 겁니다. 이 투자자의 탁금도 지속적으로 상승해 주면서 신용융자가 올라가 주면 토양이 좋아지니까 올라가는 건지 라고 생각하면서 투자할 수 있는데 투자자의 탁금이 이렇게 줄었잖아요. CMA 잔고는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의미 부여는 힘들 것 같습니다. 공매도 잔고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어요. 대차 잔고도 큰 폭으로 줄었고요. 지금 공매도 그 금지 기간이 연장됐기 때문에 대차 잔고랑 공매도 잔고의 상환은 지속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다음에 재화를 한번 보시죠. 자, 이제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달러가 2주 연속 반등했습니다. 달러가 2주 연속 반등했는데 달러는 지금 추세가 그냥 약간 데드캣 바운스 성향이 좀 짙어요. 달러는 상승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연준 보고 돈 좀 그만 찍으라고 하세요. 달러 상승을 바라시는 분들은. 달러는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여겨지고요. 약간 이렇게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WTI는 2주 연속으로 좀 조정을 보였는데요. WTI도 지금 떨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요. 원도 지금 달러에 비해서는 좀 덜 상승했어요. 그만큼 한국 시장으로 들어온 돈이 더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외국인이 조금 사고 있는 것도 있죠. 이쪽 영역이 넓어지면 한국으로 돈이 들어온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쪽 영역이 넓어지면 우리나라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골드도 상승으로 보여집니다. 골드도 매우 여겨집니다. 위안이 지금 이 정도면 폭락인데요. 지금 중국 쪽으로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미중 무역 분쟁에 로드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왠지.
이게 전 세계에 굴러가는 돈들이 장난으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중국 쪽으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건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영역이 넓어지면 그쪽 나라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죠. DXI도 지금 3주 연속으로 반등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상승한 이유를 아시겠죠? 낸드 플래시는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고요. SK하이닉스 매수를 놓친 게 전 너무 아쉬워요. BDI는 지금 다시 좀 약간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정도에서 반등할 거로 보입니다. PMI 지수는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고요. 다음 주에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통화량을 보시면 이거 수치가 한 개 잘못된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국의 협의통화가 갑자기 이렇게 수치가 하락한 채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건 이상하죠. 왜? 이게 진짜인가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 아무튼 US의 협의통화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본원통화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착오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협의통화가 이렇게 줄 수 있지? 채권 수익률 동향입니다. 지금 연준의 대차 대조표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현재 다시 매입을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테드 스프레드는 안정적이고 채권 수익률은 지금 현재 수렴하고 있습니다. 수렴하고 있고 다음 주에 또 연준의 파월의 발언에 따라서 좀 채권 수익률이 움직이겠죠. 근데 지금 현재 채권 수익률은 계속 저금리 기조를 이어갈 것이다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쭉 알아봤고요.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 건강이 최고입니다. 이제 한 주를 시작하면서 또 막 월요병에 싶지만 또 내일의 태양은 뜨고 우리의 증시는 열리고 우리에게 지금 현재 수익을 잘 가져다 주고 있는 불마켓이잖아요. 시장의 이런 흐름을 체크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종목이 올라요 떨어져요 이렇게 보는 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번에 코로나 반등장에서 느끼셨겠지만 시장이 좋으면 수익은 따라옵니다. 그냥 어떤 종목을 사도 올라가요. 그때 되면 각종 전문가들이 판을 치죠. 그거 봐라 내가 올라간다고 안 했나? 이러면서 막 이상한 기법 얘기하면서 막 올라간다고 하죠. 그런 거에 좀 현혹되지 마시고 시장을 좀 거시적으로 보면서 이때쯤이면 악재가 오겠구나. 이때쯤이면 호재가 오겠구나. 이렇게 투자하는 게 장기적으로 롱런할 수 있는 투자법이라고 생각합니다.